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22 블록체인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는 대회사 및 축사, 2부는 컨퍼런스 주제 발표 및 관계기관 협약식, 3부는 만찬, 네트워킹 후 자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1부 컨퍼런스의 첫 순서는 주관사인 주식회사 앤더스 박성준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행사를 주관하는 전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 앤더스 대표이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정식으로 오픈하는 부동산 NFT 사업을 추진하는 다리어스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회사를 축하해 주시기 오신 오정근 한국금융 ICT협회 오정근 회장님, 그리고 코리아 시오 서비스 박봉구 회장님, 그리고 ICT 융합협회 백양순 회장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김영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태번 사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요. 아마 조만간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큰모스테 조영환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개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센터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본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제일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미래의 신성장 산업 동력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또는 업체 대표이사가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한 번의 어떤 그 체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저는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다 보니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자본의 생태계도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술과 자본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반의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체계를 순수 민간들끼리 어울려서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처음 제가 행사를 개최하는 거라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많이들 즐겨주시고요. 이 행사는 제가 정기적으로 매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급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준 대표님의 인사말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분야별 대표 축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근 회장님은 맨체스터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등 금융생태계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따뜻한 박사로 축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통화금융을 쭉 해왔습니다. 오다가 이제 수년 전에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는 앞으로 그 당시 PDF 시대로 가기 때문에 금융만 해서도 안 되고 또 ICT만 해서도 안 되고 금융과 ICT를 융합하는 이런 연구 모임이 있어야겠다 하는 취지의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학회 회원들이 한 250명 되는데 대충 3분의 1 정도가 금융을 하고 3분의 1은 또 이제 우리 박선정 교수님처럼 ICT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의 큰 기여를 거의 뭐 주도적으로 해왔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가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 사실은 공략을 저희 학교에서 한 20여 명이 거의 한 달 이상 연구해서 건의를 했는데, 디지털 산업진흥청만 빠지고 대부분 다 수용이 됐습니다. 디지털 산업진흥청은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이라서 지금 요소위 야대에서 쉽지 않은 과거 정부의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성균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겸 앤더스 대표가 개최하는 2020년 블록체인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내외 귀빈을 모시고 개최되는 중요한 컨퍼런스에 축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로 불리다가 이제 가상화폐로 불리는 주로 이제 IMF 같은 데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스위스에 있는 BIS 이런 데서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는데, 학자들 간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는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거든요.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구는 큐티드 거래가 신뢰성이 있게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주로 많이 불려오고 있다가, 최근에 국제자본시장 관리기구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한국에서 특허법을 도입하면서 가상자산 용어를 불리게 됐습니다. 기업 내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단순한 지역결제 기능에서부터 최근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암호화폐 등장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년 들어서는 스마트 계약을 토대로 한 탈중앙화 디파이가 이제 등장을 했고, 지금 이제 굉장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20% 이자 지급 약속을 한 것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디파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수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분이 아니고 NFT라든지 메타버스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디지털 자산 시대, 암호화폐 시대 정도가 아니고 디지털 자산까지 거래가 되는 디지털 자산 시대를 불리는 정도로 산업이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디파이, 뭐 최근에 P2E 이런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지정하는 등 디지털 자산 산업이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그야말로 박상기 난이라고 해가지고 불릴 정도로 디지털은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다, 뭐 전부 다 유사수 신행이다, 이런 식으로 단수 위주로 해오면서 암흑기를 거쳤는데 이제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면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컨트롤 인증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곧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 혹시 지금 제 걱정이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은 금융위원회가 동격에 독립적인 위원회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전통금융을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고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는 완전히 새로운 탈중앙화된 금융이기 때문에 종래에 금융을 하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금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바는 또 학회장으로서 바라는 바는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독립된 금융위원회가 독립된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저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테라나 루나 사태로 인해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혼란은 조만간에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논란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따라서 1테라 대 1페그가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마치 저는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인류 역사를 본다면 새로운 문명이 출현할 때는 언제나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만들면서 핀테크가 육성되어야 된다, 인터넷 은행이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인용했던 게 영국의 적기조를 인용했습니다.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제일 먼저 발전되었는데 그 당시에 마차를 끄는 인부들의 고용 문제를 고려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적기를 들고 사람이 걸어가면 그보다 늦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면 무려 수십 년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10년, 20년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 아마 한 4, 50년 계속이 되는 바람에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 제일 먼저 발명은 되었지만 독일의 주도 권력을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런 긴 역사를 생각하거나 또는 새로운 화폐가 나올 때 예컨대 무슨 금속 화폐에서 법정 화폐를 넘어다니 이럴 때 보통 20, 30년 걸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은 새로운 문명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있는 불가피한 혼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이 정착되면서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이제 문정부가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ICO도 허용을 하고 NFT 같은 것도 육성을 하고 한다고 하는 이 전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엔더스 체인에서 엔더스 체인을 활용한 D앱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매우 시적절하고 아주 중요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를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D앱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많은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또 이미 창업된 청년들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인넷이나 체인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을 만들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박성규 대표님은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을 암호경제라고 하면서 저희 학교에 세미나나 교회주 때마다 얘기가 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박 대표님께서 이런 기회 활성화를 위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쪼록 오늘의 컨퍼런스가 새로운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또 지금 굉장히 일자리 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성근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은 한국 ICT 융합협회 백양순 회장님이신데요. 이 백양순 회장님은 UCT 정책포럼 자문위원,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부회장, BPW 한국연맹 경영기술위원장, 한국 IT융합기술협회 회장, 지속가능과학계 부회장,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포럼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위즈덤 교육포럼 공동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네, 백양순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CT 융합협회 백양순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과학기술이 세계 수준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블록체인 기반 산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대표이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 어렵고 어려운 이 험난의 길을 잘 걸어오셔서 또 오늘 이 상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작식 진행 업체와 또 사단을 참석한 업체에도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해를 이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정근 회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면은 기술자예요. 프로그래머를 개발했던 기술자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많았었지만 막상 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에 내놨을 때 이 기술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띄워주지 않으면 많은 기술들이 사장이 되더라라는 걸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 금융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급격히 전하는 이 혼돈의 중심에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적으로 이 블록체인 암호화 이 화폐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계점에 도달하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같이 만들어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시중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을 융합해서 IoT 기술과 최적화되는 점들을 함께 극복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우리의 삶과 세상을 혁신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뢰를 든다면 오늘 오전에도 KBS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KBS 교양학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양학단인데 이 KBS 교양학단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 콘텐츠 개발로 클래식 음악의 신산업으로 주목해서 문화예술에도 큰 적용학대를 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신사업을 시도를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KBS 내에서 이러한 것을 풀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사실은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국민들의 삶이 되게 보면은 팍팍하고 어려운 시점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우리가 보면은 윤석열 현 정부를 만나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게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사실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그러한 그 몫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 흐름에서는 사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물결은 사실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뭔고 하면 우리의 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게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 생태계 조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향하는 깃발을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열정을 다 바쳐서 사실은 이 시장에 뛰어드는 여러분들의 큰 마음이 다시 한번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이 권변님,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이 블록체인 하는 분야를 보면은요,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되게 관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성들과 남성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분별해서 말씀드리는 그 딱한 그 이유는 없지만서도요, 이 경제를 이 경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사실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 이 부분을 이 모습 이대로 함께 우리 전에 인수위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셨던 그 많은 박사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의 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오정근 그 회장님께서 인수위에서도 같이 하셨고 우리 김태현 박사님께서도 인수위에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현 정부에 그대로 올려서 같이 가주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세상이 더욱더 빛나리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양순 회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축사는 코리아 CEO 서밋 박봉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봉규 회장님은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세계조직위원회 위원장, 남북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의 수석 부의장, 중국 청도 동북아상권 창의정품 전시교육회 한국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특히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회장이시기도 한데요. 현재 국내 블록체인 관련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크고 질 좋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봉규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2022년 블록체인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요,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찾는다는 이렇게 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의 이 컨퍼런스의 주최자인 그 박성준 교수님은 제가 201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얏트 호텔에 초대받아서 처음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조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이론 이걸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미에 현 정부 그다음에 지난 정부가 되겠죠.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정말 때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때로는 일침을 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거 대한민국 암호화폐계에 그야말로 조선 제일검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날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블록체인이 뭔지 또 암호화폐가 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코리아 CEO 서밋에도 박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차례 강연을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주 개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NFT 메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벌써 15번째 행사를 곧 하게 됩니다. 이날도 물론 제가 약 40여 명의 스피커를 모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그 신정부 암호화폐의 정책의 전환과 기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에 그 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흔쾌히 우리 그 박성준 교수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앤더스라든가 오늘 아마 그 박성준 교수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마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앤더스나 다비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그 주요 글자를 아마 설명하게 될 텐데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월 7일에도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 대한민국 스타트업 기업이나 또는 그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이 그 혁신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컨퍼런스가 초석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봉규 회장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모셔볼 분은 한국 핀테크학회 김영중 교수님이신데요. 이 김영중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사이버 국방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고려대학교의 블록체인 학과를 신설했고 블록체인 전략 전문 경영자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명실상부 국내 암호화폐 최고 권위자이신데요. 자, 김영중 교수님의 축사를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루나테라 이 공락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세기를 모색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암호화폐 업계에 훈풍이 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루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검찰이 그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쪽 그 분위기가 냉각돼 있고 위축돼 있고 또 그 검찰이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업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우려가 많은데 저는 첫 번째 그 우려가 최근에 이 발행된 루나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키지 않는 게 루나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 루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래소에서 엑시트할 수 있도록 상장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이 문제부터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루나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의 여러 가지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해도 그건 권도형의 문제이고 또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른데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오정근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투자자 보호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를 위해서 박성준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성준 교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남읍시다. 루나 사태 이후에 투자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이런 토픽을 가지고 CBS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실제 그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잘겠다. 내가 이런 행사에 가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연결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인터뷰 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법무법인 린 구태영 변호사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영 변호사님은 현재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 포럼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 등의 활동을 하시는 명실상부 국내 암호화폐 관련 최고의 변호사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비드-19로 우리가 고통받았던 시절이 벌써 옛날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박성준 대표님을 제가 뵌 것은 한 20년이 넘습니다. 그때는 BCQ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셨고요. 그 당시도 암호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셨고, 저는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전문가이신 박성준 대표님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보안 그리고 암호에 대한 박 대표님의 진심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 그리고 앞에 걸려있는 이 프레이즈 중에는 이 암호화폐를 내세워서 어떤 자금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바로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블록체인 기반 창업 생태계라는 박 대표님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서 모두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박 대표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윈도우즈가 없이 윈도우즈 앱을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안드로이드나 iOS가 없이 모바일 폰에서 앱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OS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바로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패권 국가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 지난 수십 년의 역사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가치 인터넷 또는 웹 3.0의 시대인데요. 여기서 우리도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의 OS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기업을 가진 보유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인넷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기술력을 갖춘 메인넷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전 세계의 많은 이용자들을 돕고 생태계를 만들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4, 5년간 여러 가지 우려곡 목적으로 잘 출발했던 프로젝트들도 많이 침몰하고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김태원 대표님이라든지 하이콘 등등 많은 아쉬운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박 대표님께서 그렇게 진심 어린 암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드디어 암호화폐 시대에도 또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생태계의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스스로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을 하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대 생태계를 구축하시겠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시는 자리에 와 있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박 대표님의 발표는 좀 이따 우리가 자세히 들어볼 텐데 한번 모두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요. 이 블록체인 매그넷이 가지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도 오늘 참여하고 있고 또 20년 이상 지켜본 박 대표님의 진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정이 아우러져서 앞으로 엔더스가 이루는 대 생태계가 잘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과 참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태영 변호사님의 진심 어린 축사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축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모셔볼 텐데요. 토큰포스트의 도요한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토큰포스트는 국내의 암호화폐 관련 최고 권위의 언론사인데요. 도요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대표 도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축사를 맡겨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처음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이 행사 이름을 보면서 생태계라는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면서 생태계 관점으로 블록체인을 얼마나 바라봤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의미가 어떤 코인의 수익률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과연 생태계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의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화 메가트렌드의 4차 산업혁명 물결에서 핵심 구성 요소인 분산원장, 암호기술, 토큰 경제 등과 결합해서 탈중앙성, 보안성, 투명성, 익명성, 진본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금융거래, 상품의 유통, 그리고 예술품 거래, 투표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또 큰 이슈를 던지고 있는 암호화폐도 모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말 비트코인 광풍을 시작으로 있었지만 정부 규제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큰 침체를 겪었고 2020년 말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주요 자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전체 시가총액이 1조 2,325억 달러, 그리고 발행된 코인의 종류만도 19,7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사업이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볼 때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출발한 육성책이 시장에 남긴 발자취, 그리고 불투명한 규제 방식이 어떤 어려움을 가져왔는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로 나가서 서비스를 하게 됐고 이제 국내에 남아서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테라 붕괴 사건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은 거래소 해킹이나 지갑의 탈취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의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의 취약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발생된
생태계 붕괴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크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뢰의 생명으로 하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붕괴되고 엄청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블록체인 메인넷의 중요성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부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OS 플랫폼 기업이 오늘날의 IT 패권을 장악하는 지금 시점에서 블록체인도 메인넷과 생태계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엔더스체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저비용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국내 블록체인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유니콘 기업들이 다수 출연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요한 대표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로 수고해주신 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1부 순서를 모두 마쳐봤는데요. 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2부 컨퍼런스 주제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컨퍼런스 주제는 총 3가지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주식회사 엔드어스 박성준 대표님의 블록체인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 여러분 박성준 대표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제 발표인데요. 저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 부족한 점 많이 부족하고, 아니 완성되지는 않지만 여러분하고 함께 풀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니까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적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메인넷에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기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생태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 시장을 여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엔더체인 기반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저희 엔더체인 내에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블록체인 시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엔더체인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블록체인 내에 있는 모듈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경제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새로운 경제가 바로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블록체인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무슨 독점적인 어떤 한 사람의 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창출해가는 부. 사실 저는 거기에 매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이 부를 한번 창출해보고자 하는 게 오늘 제 주제입니다. 합리적 의견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3년 전부터 모든 분들에게 주장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것과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입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입니다. 모든 자산들은 디지털화 될 것이고 그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의 정의가요. 바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은 암호화폐를 화폐냐 아니냐 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는데 암호화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화폐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는 바로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디지털 자산 시대가 올 거고 그 디지털 자산 시대를 표현하는 암호화폐.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암호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제가 지금 어제까지 제가 강연 횟수가 3년 동안 거의 900개 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저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강사를 상관없이 하면서 블록체인 전도사로 모든 강의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3년이 지난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 모든 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학술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토론할 때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무엇이냐? 그거 없이 어떻게 토론이 되느냐를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학술적인 제가 내리는 정의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정의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을 아직까지도 분산원장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분산원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생각하시고요. 암호화폐라면 비트코인을 바라보십니다. 비트코인 원래 논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분산원장이죠. 그리고 분산원장인 비트코인 논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극복해서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은 바로 비트코인이 주장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 블록체인 개념입니다. 이더리움의 학술 정의가 뭐냐? 트러스트 월드 컴퓨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컴퓨터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 글로벌 속에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 트러스트라는 속에 신뢰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신뢰라는 게 투명, 공개입니다. 블록체인은 보안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블록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하나의 또 다른 컴퓨터일 뿐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갖 정부부처 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 세계 곳곳을 가보니까 블록체인을 제대로 제가 생각하는 정의되는 데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금융결제원이에요. 근데 내부 보고서도 발간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간을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입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컴퓨터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 연결한 모든 컴퓨터가 꼭 하나의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글로벌 가상 컴퓨터가 바로 블록체인의 학술적인 정의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말씀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컴퓨터하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지능의 혁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고속에 빠른 너무나 빅데이터의 계산 능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공지능 컴퓨터에 우리 국가, 여러분 모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만약에 지능의 혁명이라면 블록체인 컴퓨터는 신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뢰 혁명 속에 들어가 있는 숨은 뜻이 뭘까요? 저는 그걸 디지털 자산 혁명이라고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컴퓨터를 하는 이유는 신뢰 혁명, 디지털 자산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컴퓨터고요. 인공지능도 컴퓨터입니다. 똑같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상호 보안적인 일이 생각나는 것,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for AI. 블록체인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학문, 인공지능을 위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학문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블록체인 인공지능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직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이런 데 정의만 내려놓은 상태고요. 현재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똑같은 컴퓨터 관점에서 하나로 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은 하나가 빠졌네요. 이게 최종론이 아니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도 얘기하세요. 걔도 컴퓨터입니다. 걔라고 별거 있나요? 우리는 지금 모두 컴퓨터에서 사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 능력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블록체인은 깨진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저는 아까 같은 논리로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양자 인공지능을 개발하듯이 저는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하나의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저는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특이점이라는 걸 저는 블록체인 특이점으로 전환할 겁니다. 이걸 제가 EBS에서 올 초에 강연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넘겨주세요. 한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P2P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 P2P 모델이 어떤 측면에서 혁신이고 혁명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께. 블록체인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자산입니다. 신뢰 혁명이라는 P2P 모델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저는 그걸 디지털 자산 혁명 세상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디지털 자산 혁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뭐냐? 자산의 소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산의 거래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NFT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NFT는 단순한 등기 권리증이다. 맞습니다. NFT는 등기 권리증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NFT를 가지고 자산의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들까요? 등기 권리증에 대한 간단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NFT라는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넘겨주실래요? 블록체인은요,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없는 거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저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볼 때 이 네 가지 기능이 없는 블록체인 메인넷은 메인넷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어떤 분들이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기능부터 살펴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느냐, 암호화폐 발행 기능이 있느냐,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느냐, 디지털 자산 기능이 있느냐, 다오 기능이 있느냐. 암호화폐 발행 여러분 잘 아시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느냐. 스마트 계약에 대한 논의가 또 시장에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하니까 저 계약이라는 말 속에 탈중화가 된 어떤 조건에 만족되는 자동으로 실리는 전자계약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잘못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학술적인 저희가 뭐냐? Just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우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지만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가상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지 않고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 컴퓨터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바로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오라는 요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본 단속미술관 다오 프로젝트라든지 P2P 조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 기능을 보고 2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블록체인 컴퓨터가 저 네 가지 기능을 줬을까? 저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가지고 제가 2달 동안 블록체인 이론적으로 빼고요. 저 이유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게 떠오르느냐? 이겁니다. 디지털 자산이 무엇일까? 자산의 디지털화를 얘기하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쓰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현재 사고는 뭐다? 사용자하고 환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걸 전환시켜주냐면요. 우리를 전환시켜줍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여러분이 쓸 때마다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은 데이터는 표현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표현해서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단순한 사용자, 이용자가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원두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 누가 만드냐?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중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성한 그 데이터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그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뭐다? 가치가 있는 이미 어떤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은요,
우리가 생성한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인정받은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생성한 그 데이터, 가치는 우리가 만든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 과연 누굴까요? 그 소유권이 누굴까? 지금은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블록체인은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가 우리들 거라는 걸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런 경제를 원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는요, 파일이라든지 정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자산뿐이 없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함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소유권이 누구라는, 우리 거라는 그 소유권을 포함한 그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세상에 올리는 겁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올린 그 디지털 자산을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거래를 위한 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디지털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정의가 첫째,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목적이 있다. 뭐냐?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는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 생태계라고 저는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토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토큰으로 볼까요? 토큰으로 본다는 얘기는 바로 그 디지털 자산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 자산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스마트폰 OS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블록체인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언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앱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앱 서비스가 중요하듯이 블록체인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 컴퓨터에 돌아가는 앱 생태계, 저 앱을 원하는 거고요. 저 앱 생태계의 핵심이 디지털 자산 거래 생태계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젊은 20대에 소위 말하는 오늘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소 퇴직하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제가 선배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소는. 제가 국가과학기술,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소인데 기사였습니다. 기사나 애출이었습니다. 그때 보건기술부에서 한 일이 국가기술연구소였죠. 그러다가 이제 음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갑자기 양지에 기사가 생깁니다. 그게 한국정보센터입니다. 아까 제가 전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지에 기사가 가지고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 인터넷 진행 정책을 조금 기획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인터넷 진행이라는 게 뭔지,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 진행에 조금 관여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저의 자랑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민원서는 인터넷 발급 받으시잖아요. 네,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터넷 배킹하는 보유에서 전자상법을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29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딱 4명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제가 기술 책임자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죠. 아, 미래는 인터넷 진흥이다. 왜 인터넷 진흥을 하느냐? 미래는 인터넷 세상이기. 저게 1990년대입니다.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겪어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혁명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젊었죠. 인터넷 진흥을 통해서 미래상을 조금 봤는데 그때 저는 정책 지원 산하기관에서 이걸 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네이버를 못 만들었을까? 나는 그때 왜 페이스북을 생각 못했을까? 네. 생각을 했지만 실행을 못했죠. 저는 그게 후회가 됩니다. 근데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블록체인 혁명. 저는 블록체인 혁명을 통한 미래상을 여러분보다 조금은 먼저 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 블록체인 세상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저는 기업체입니다. 홍보를 해야죠. 인터넷 진행 때 제가 놓쳤던 그런 실수를 2번 다시 안 하고 블록체인 혁명에서 우리한테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넘겨주시죠. 신뢰혁명
실내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신뢰자를 중개자를 없애는 P2P 신뢰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요, 왜 우리가 신뢰혁명이라는 P2P 모델을 만들었을까? 저 모델의 가장 큰 본질은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자산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 디지털 자산 혁명 속에 P2P라는 거하고 결합이 되면은 어떤 생태계가 그려지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생태계가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됩니다. 그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자산 생태계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 컴퓨터를 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산 생태계라고, 자체 생태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암호화폐하고 디지털 자산하고 관계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정의에 공통된 개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정의도 생각하는 사람이 다 틀리고, 암호화폐 정의도 다 틀립니다. 암호화폐 학술론 정의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P2P 방식이 됩니다. 네, 블록체인 방식이 됩니다. 분산원장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암호기술 적용해야 된다. 예, 제가 암호학 박사입니다. 암호기술 적용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정의가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째를 놓치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 디지털 자산,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는 거죠. 가치의 디지털 표현. 어떤 자산이 디지털 자산이 됐을 때 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핵심 도구는 암호화폐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는 유무형 자산의 디지털 가치 표현입니다. 즉 암호화폐 속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연이나 강수를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암호화폐 사기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뭐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업체에게 반드시 물어봐라. 그 암호화폐에 대응되는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를. 그게 없으면 그 암호화폐는 99.99% 사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산. 그 자산. 현재 자산에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 무형의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형의 자산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많이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석, 부동산, 저도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예술품, 자산이죠. 이 자산이 디지털 전환이 돼서 디지털 자산을 할 겁니다. 그 디지털 자산이 표현되는 공간이 그게 메타버스든 아니면 단순한 가상 공간이든 중요한 건 뭐다? 디지털 자산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NFT입니다. NFT입니다. 즉 NFT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하는 방식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 NFT가 바로 암호화폐라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저런 유형의 자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무형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의 경제 체계에서 우리가 미처 간과했던 그러한 자산들. 그 중에 하나가 정보 콘텐츠들은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성한 우리의 디지털 자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무형의 자산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서 그거를 디지털 자산화시켜서 그걸 토큰하고자 하는 게 그게 블록체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특성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암호화폐는 뭐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디지털 산업청,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얘기할 때 암호화폐 특정 짓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암호화폐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래서 토큰 생태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부동산 생태계의 핵심은 뭐냐? 이걸 토큰화 시킨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존의 부동산 생태계를 이게 뭐냐? 사이버화 시킨 거예요. 디지털 세계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하냐? 신원 확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인인증제도, 주민등록제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등기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서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하든 리얼월드에서 하든 반드시 서포트해야 되는 제도가 막 쌓이는 거죠. 인터넷으로 됐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 부동산 토큰을 하는 순간 저 모든 문제를 하나의 원스톱 프로세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부동산 토큰을 하는 순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거래하는 순간 소유권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거래돼서 인정받는 거죠. 저는 이거를 자체 생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반드시 뒤에 뭐가 백그라운드가 받쳐져야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그걸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자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빨리 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속 안전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이게 블록체인 정의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중에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암호경제, 대 생태계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제가 3년 동안 이어서 해왔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를 제가 놓친 거예요. 뭘 놓쳤느냐? 자본을 놓친 겁니다. 저한테 오늘 수많은 업체들하고 이게 제가 토큰 생태계를 그려드립니다. 근데 그 토큰 생태계를 정확히 그렸다 하더라도 자본이 들어가지고 자본이 서포트가 되는데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자본이 들어가는 그거랑 같이 해서 우리는 하나의 대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암호병원에서 상장하는 그러한 어떤 체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암호만 했습니다. 국제변호사 사람하고 사이버 검찰대 사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분이 그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출신입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일해서 정책 및 연구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지금의 기사죠. 거기서 또 10년을 일해서 정책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BCPO라는 보안업체를 세우고 시장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정책, 연구, 시장을 다 경험한 드문 사람일 겁니다.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금융권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표준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시드라는 게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걸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국내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걸 시드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모든 암호 통신은 즉 제가 만든 암호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김영진 교수님하고 더불어서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암호화폐를 남들보다 조금 먼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토큰으로 봅니다. 정말. 어떤 업체들이 저한테 와서 뭘 얘기하면 저는 머릿속에서 토큰이 막 그려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큰 생태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그 속에 그냥 단순히 토큰으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진짜 말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엔더체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1년 전에 오픈했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주최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대 서비스 업체하고 하면서 상장 지원까지, 토큰 생태까지 막 했는데, 그리고 홍보 마케팅, 평가 업체 막 해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게 제 꿈인데, 그게 대 활성화인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죠. 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 것만 있습니다. 어떤 대 지원해 주는데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갔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블록체인 암호기술과 서비스, 제가 기술 전문가라고, 저는 기술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가야.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왜 벌어? 우리 청년들의 산업 생태계를 지원해주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자본 전문가이죠. 자본 생태계에 있는 분들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팁스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 규정 기술 창업 지원주라고 국가에서 펀드를 내가지고 팁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IT 업체들은 저 팁스에서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는 팁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비믹스 이런 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비믹스는 뭐냐? 블록체인 베이스드 BL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 창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 앱이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기술적으로 탄탄한지 서비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서로 인증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저는 국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는 100%입니다. 100% 순수 민간 투자 창업 토탈 지원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살 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의 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기업한테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해서 ICO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BM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특히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건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토큰 생태계 모델은 저는 보입니다. 저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연계 상장 지원의 장부를 업체들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래 세상의 미래에는 암호 경제가 온다. 블록체인 경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현재 자본 생태계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관점에서 자본 생태계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토큰 생태계 투자하는 성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암호화폐 중에 97%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 1%, 3%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명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들의 희망, 우리 함께 암호경제, 토큰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뒤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났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나라 경쟁력과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블록체인 기반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엘러체인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창업 생태계고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엔터체인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니까요.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박성준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는 쟁글의 김영식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성장하는 블록체인 기업의 핵심 요소라는 주제로 발표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영식 본부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쟁글의 김영식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오랫동안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관점에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저희가 만든 평가는 뭐 열심히 만든 토익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가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이 평가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평가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앞에서 대표님께서 꿈과 희망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냉철한 현실을 말씀드릴 것도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잘 버무려져서 도전을 하시되 현실적으로 잘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뭐 이건 다 아는 거라서요. 이걸 저희가 뭐 별도로 이야기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 기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에서 그 네임앱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나갈까요?
예, 판경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게 앞서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이 됐습니다. 일단 화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관념적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으로 주고받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화돼야 하고 그 자산들의 그 사실 가치적 가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혹은 잘못된 꿈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화폐, 그러니까 뭐 아니면 페이먼트보다 블록체인을 했을 때 더 편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좋겠지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차라리 제로페이라고 하는 서울 그 제로페이를 그냥 블록체인화 시키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페이먼트가 됐다고 해서 생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사업을 그리시는 게 맞을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서비스가 실제로 운영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까 앞선 발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어떠한 요소 없이 우리 토큰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블록체인 대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온체인으로 구현된 서비스가 있는가? 온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으로 구현되어서 그것들이 자산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거는 그냥 DB로 별도로 있고 그거 너무 가스비가 많이 나가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과 화폐와 자산들이 완전히 조각나서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없어요. 블록체인. 그것들이 한복이 되어 있고 같이 다 자산화돼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서비스 안정성, 블록체인 지원들을 보고 있고요. 이코노믹스가 중요한데요.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은 토큰의 분산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토큰 탈중앙화 정도라든지 도입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만들어 놓고 그냥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의 토큰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대비 아니에요.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할 단어가 뭐냐면 토큰 본연의 가치가 있는가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인지냐면 토큰을 들고 있을 때 이게 나중에 10만 원이 될 거예요 는 잘못된 겁니다. 10만 원이 됐다고 해서 문턱대고 거래소에서 딱 팔면 10만 원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그게 본연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일반 법정화폐를 띠앗이라고 부르는데 띠앗에 그냥 의존하는 것이죠. 그냥 가격 오를 거예요 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내가 이 토큰으로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어떠한 정보 뭉치, 가치 있는 어떠한 모양새가 있는 정보 뭉치를 왜 내가 보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평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앞서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비라는 생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죠. 이 대비라는 것은 거창하게 표현하면 작은 국가일 거예요. 혹은 작은 지자체. 근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살라고 해요.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 주의하는 게 여기서 살다가 이거 다른 데 가서 팔면은 돈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살라는 말과 이게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왜 내가 이 대회에서 살고 그 안에서 왜 행태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 규명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은 구름같이 떠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걸 보유해야 하는 가치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앞선 박 대표님께서도 제안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활성도 실사용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거버넌스 규정의 절차라는 것이 있죠. 저런 것들이 순환돼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작은 소도시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어떠한 토큰나이즈 되어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플랫폼은 어떠한 기업이 그냥 하나 뚝 찍어놓고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토큰나이즈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정보 생산자가 곧 주인이거든요. 그 정보를 생산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갈 것인가를 많이 제안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지금 현재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그 조직을 내 거라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이 안의 생태를 계속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들어갔다가 뭐 하나 받고 나서 어디다 팔고 끝 이렇게 되면은 그 생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97%는 뭐 사실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고 표현하신 게뭐 일맥 상통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고민하지 않고 그냥 토큰 찍어낸 다음에 이거 가격 오를 거니까 나중에 팔면 좋은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보유하고 어떤 회전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토큰 이코노미가 중요한 것은 그 내가 보유해야 하는 가치가 계속 회전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그 맨 끝단이 언제나 그냥 토큰을 처분했을 때 법정화폐의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토큰 찍어놓고 상장해서 팔기 바쁜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토큰을 가지고 어디서 계속 회전을 할까? 뭐 제가 이게 딱 맞는 예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라운드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자 토큰을 만들었다 하실게요. 여기 안에서 이 토큰들이 메인 회선에 돌 때 이 안에서 충분히 회전해서 다시 계속 소구되고 NFT를 보유해서 그것을 또 소구하고 어딘가에 마켓에 올려서 또 그 토큰으로 또 구매하고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경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토큰 생기면 거기서 팔고 또 팔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안에서의 회전 경제가 구축이 되어서 자기 그 본연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토큰은 지금 현재 10만 원이라가 아니라 이 토큰으로 내가 이 생태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더 맞는 게요. 그렇게 접근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네임넷에서 많은 앱이 생태를 구성하면 당연히 서로 유리해요. 당연히 서로 유리해요. 그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계속 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거버넌스의 규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정보를 생산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를 생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참정권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가버넌스 규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좋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괜찮습니다. 뭐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항상 드는 비교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거버넌스와 토크나이즈가 가장 잘 될 것 같은 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팬클럽 같아요. 팬클럽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사실 팬클럽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가입한 적 없는데 자연스럽게 생긴 거대한 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무슨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본연의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버넌스가 있고 일종의 계층이 있고 일종의 권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딱 맞다는 표현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비교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토큰은 토큰이고 NFT는 NFT고 이건 이거 이렇게 다 쪼개놓고 볼 수도 없고요. 하나의 거대한 회전 경제가 계속 어떻게 돌 것인가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머리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시간과 여기 모여 계신 사람들에게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돼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마일스톤이 성과 같은 것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 딱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상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장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이 생태에서 본연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재무 건전성, 아까 말씀하신 결국 자본이 필요한데요.
자본은 저희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냥 100억 있으면 넣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해당 대비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몇 명의 식솔과 함께 가져가느냐 이렇게 바로 우리가 20명으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0명의 식솔로 갈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적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큰 그림 속에서 큰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재무 건전성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학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만들 때 그냥 문탁대로 톡톡 찍어서는 안 되고 자본을 어떻게 구성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재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찍어놓고 이거 대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홍보해 이런 식의 접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너무 어려워져요. 전부 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이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게 저 거버넌스랑 맞닿아 있는데 결국에는 저 거버넌스와 커뮤니티는 크게 봤을 때 비슷한 건데요. 커뮤니티에서 가끔 이제 블록체인 된 커뮤니티 가면 무슨 오늘 얼마다 뭐 이번에 떡상한다, 떡락했다, 뭐 결국에 가격 얘기만 할 것 같으면 그건 커뮤니티라고 볼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앱이 어떠한 행태를 만드는데 내가 참여를 해서 어떠한 안건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 토의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특정 기업이 어떤 앱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 찍어서 다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제공자를 어떻게 다 같이 끌고 갈 것인가가 계속 고민돼요. 그 안에 커뮤니티도 있고 가버넌스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저희가 아까 저희 평가에서는 미래 가치보다는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이만큼 계약도 하고 이만큼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이만큼 했고 이만큼 충분히 구성이 돼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더 현재같이 평가할 거예요.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저희 짧게만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질문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럴 텐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저희한테 별도로 요청을 주셔도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김영식 본부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는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이환호 사무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기존 산업 창업환경 이해와 활용, 엔더스체인 기반 기업선발 지원 사업 소개입니다. 이환호 사무국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이환호 사무국장입니다. 긴 시간 강연 들으시느라 많이 지셨을 텐데 잠깐 좀 푸시고 이번에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두 강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이제 철학이나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훑었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살짝 봤는데요. 저희는 협회는 지금 기업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주는 신호들이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블록체인화가 가능할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 협회를 간단히 소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제일 간단히 말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보좌관입니다. 중소기업이 사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5년 내에 생존할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70%는 다들 폐업하고 어딘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답을 한번 좀 찾고 그 해결책을 좀 내야 될 텐데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런 답을 구하려고 많이 활동을 하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로 저희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현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 중에 좀 답을 찾으려는 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회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증이나 투자 유치에 관한 절차들, 그 다음에 기업이 세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 지원 벌이는 사업에 입찰에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당 기업이 활용한 인재의 직무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이런 전반적인 걸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기업이 이 사업 형태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제일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경영자 코칭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국가 과정으로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운동선수가 자기가 준비한 기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혹은 기량을 향상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지를 끊이지 않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게 멘탈 코치의 역할이고, 저는 멘탈 코치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이 경영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경영 활동을 계속하고 해당 아이템을 계속 지속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런 점을 이제 저희는 좀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코치 시스템이 확실히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빌 캠벨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굵직한 기업의 대표들이 실제로 이분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경영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해결안을 좀 같이 모색하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중소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주요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로부터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경영자 코치는 기업을 조금 일시적인 관점에서 좀 돕는다면은, 협회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스타기업 육성위원회나 판로개척위원회, 지입재산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혹은 여기 사업부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해당 기업이 지금 어떤 니즈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구상한 기업을 중소기업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명확한 답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 구조화입니다. 사업 구조화라는 지금 어떤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참여할 수 있고, 그 사업에 참여한 주체가 누구이며 주체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익이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 조직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표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조화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아까 두 분의 강연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활동 자체가 결국에는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블록체인의 답을 컨텐츠로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 절차들이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이제 두 기관이 협력을 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저희 협회는 상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상시 저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체계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 제일 명목적으로는 벤처기업 컨설팅 혹은 메이비즈 이노비즈 혹은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돕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부모님이 너 논리적인 사고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라고 권유하면서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것과, 이번 수학시험 한 20점 정도 올려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당연히 수학 점수를 좀 올려보자, 20점을 올려보자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움직이기 쉬울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협회는 기업이 본질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명확한 기준, 예를 들어 벤처 인증을 받아보자. 그러면 그 절차 중에서 고민할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 주체가 누구일지, 그걸 누구와 공유하는지, 어떤 참여들이 생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술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제 담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블록체인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엔더스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좀 접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 계속 폐업하고 이제 무너지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이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생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블록체인 엔더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금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훨씬 많은 참여를 유입시키면 좋겠다라는 초점에 맞아서 일단 저희 두 기관이 그 지원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관점이 좀 필요한 이유를 제가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 적용되려면 지금 아까 두 분이 말씀 주신 대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 블록체인이 담아낼 정보가 필요하고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가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지, 누구의 가치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 기준을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하니까 스포츠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야구 선수도 있어요.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는 여러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가 커가기 전까지 그러면 대학 야구,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 야구 이런 곳에서 분명히 선수들 다 활동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유인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대학교 야구부들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대학교 4번 타자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하고 있지만 얼마나 잘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블록체인이 적용이 된다면은 누군가 그 4번 타자가 얼마나 잘 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고 싶고 그것이 플랫폼화에서 정보가 올라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 에이전트나 그 다음에 상위팀, 프로팀들 이런 팀들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류가 일어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가치가 생성이 되고 이제 아까 토론 토큰의 가치까지 연결이 돼서 본질적인 가치 생성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누가 참여할지, 어떤 가치를 교환할지 그런 것들이 그려져야만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 가능한데 저희 협회는 그런 가치를 그런 단위, 맹목적인 단위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기업조설연구소는 기업이라면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항상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것을 더 조사를 해야 되고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게 그냥 대표님 고민 좀 해보세요.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맥락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대신에 기업조설연구소를 설립해줌으로써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주제에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연구 절차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습관, 생활 패턴 속에 넣어줍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사업 아이템이 좀 구체화되고 다음에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모르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어떤 주체가 참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사구조를 만들고 조직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또 배정해야 되고 블록체인이 만약 이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면 훨씬 더 편해지겠죠.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그 가치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주어져야 될지 그런 체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화는 이게 실제로 사업이 되게끔 세팅을 만들어내면은 이때는 이제 경영 인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백서를 만들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백서라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공유해 나가면서 커갈 겁니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이 이제 백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 블록체인을 준비하는 작업과 별도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게 완성이 되어서 사업이 구조화돼서 백서기업 인증을 받고 사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서가 완성되어서 토큰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돈을 이제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의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절차를 일단 긴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번 지원 사업이고 지원 사업에는 지금 일단 첫 회입니다. 이제 이번 첫 회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10개사 대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10개사는 일단 지금 당장 데이터들이나 가치를 이제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지금 AR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가 생성되면은 좋습니다. 이런 쪽을 저희가 발표 심사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금도 K-스타트업에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거나 혹시 대표님들은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첫 회 지원 사업을 이제 모집할 예정이고 6월 서류 심사를 상시로 하고 선정이 된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 6월 15일 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발표 심사에는 블록체인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6월 17일에 최종 발표를 한 후 선정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다 있지만 기업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기업은 부담 0%로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사업 속에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해당 기업 대표님 오시면 지금의 경영 패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좀 살핀 다음에 두 번째 미팅에서는 그럼 이 가치들을 어떻게 블록체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 코칭을 들어갑니다. R&D 연구 활동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하시면은 아이템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라고 R&D 코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기업이 실제 사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한 장의 계획서를 만든 다음 벤처 인증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아마 그 결과물로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서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대로 블록체인을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 이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홍보가 됐든 회사 소개가 됐던 아니면 서비스를 하게 됐던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은 저희는 기본 포맷으로 영상을 일단 한 편 제작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확장성이 좋아지죠. 왜냐면은 지금 기존 생태계에서는 참여 인원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수월치 않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사업을 만들어내도 이게 노출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블록체인이 만약에 초기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 블록체인은 덱스토로 통해서 투자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고 만약에 납득이 가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근거 자료들이 확신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팅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QR코드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핸드아웃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링크를 연결하는 QR코드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쪽 링크 참고해 주시고, 네,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호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로 수고해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 모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앉아서 발표 들으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2부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상 관계기관 협약식인데요.
관계기관 합의식 진행기관은 주식회사 SID 파트너스, 주식회사 그린스톤 캐피탈 스위스, 코리아 CEO 서밋 마블스, 동대문 상인협동조합, 주식회사 나눔상생 플랫폼, 토큰포스트입니다. 먼저 협약식에 수고해 주실 오늘 행사의 주관사 주식회사 앤더스 박성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SID 파트너스 주식회사 권대웅 대표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SID 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지금까지 수백 개 업체의 인큐베이팅을 해왔으며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심사 및 관련 프로그램 추진 및 협업, 공동 후속 투자, 인프라 기술 연계, 자문 등 투자 및 육성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세미나 등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무 협력 협약식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에 있는 문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펜 준비해 드릴게요. 네,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을 전달해서 앞에 있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대표님 문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로 교환해 주셨고요. 자,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의시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웃어주세요. 네, 협약식을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자, 요구사항이 많으시네요. 자, 일어나서 찍을게요. 자, 정면에 있는 카메라 의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준 대표님은 자리해 주시고,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들 잘 보셨죠?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린스톤 캐피탈 스위스 대표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문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톤 캐피탈 스위스는 글로벌 투자사로서 다양한 업체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가 아닌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 심사, 공동 후속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입니다. 네, 두 분 대표님 서명해 주셨고, 네, 문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저희 문서 보여주시면서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스마일 웃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코리아 CEO 서밋 마블스 박봉규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CEO 서밋 마블스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크고 질 좋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자,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NFT, 마블스와 앤더스체인의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서명을 하고 계시네요. 네, 협약서를 교환해서 다시 한번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대표님 일어나셔서 네, 협약서 들고 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실까요? 한 손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박봉규 회장님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순서는 동대문 상인협동조합 양춘길 이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은 동대문 상인 전체의 상생과 번영에 이바지하고 바닥된 힘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우수한 동대문 상인들의 제품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NFT 등의 IT 기술을 동대문 시장과 접목하여 이전에 없는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 생태계 컨설팅, 동대문타운 NFT 생태계 실현,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력 협약입니다. 네, 설명 잘해주셨고 기념사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위치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찰칵!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요. 네, 박성준 대표님은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철 대표님께서 부득이하게 미참하셔서 윤명 교수님께서 대신해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윤명 교수님의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을 빛낼 스타 창업자를 배출하여 창업자의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창업자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교에서 출자한 대학사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번 협약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심사 및 관련 프로그램 추진 및 협업, 공동 후속 투자, 인프라 기술 연계, 자문 등 투자 및 육성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세미나 등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입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나눔상생 플랫폼 유재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나눔상생 플랫폼은 이번 행사의 주최기관이기도 한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공식 주관사로서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 컨설팅 및 경영 보장 아닌 경영자 코치를 육성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스타트업들에게 블록체인 기술 및 엔더스체인 기반 토큰 생태계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입니다. 네, 설명 맞춰주셨고 정면에 있는 카메라 인식해 주시고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유재영 대표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아직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두 팀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자, 토큰포스트 도영환 대표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큰포스트는 국내 암호화폐 관련 최고 권위의 언론사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 유망 스타트업 발굴, 심사 및 관련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및 컨퍼런스 추진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입니다. 네, 교환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 때 끝나요.
네,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 고려한 대표님께서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자, 한 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린스톤 캐피탈 스위스와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의 동대문타운 메타버스 사업 투자 협약식이 진행됩니다. 자, 두 분 대표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스톤 캐피탈 스위스와 동대문 상인협동조합은 플랫폼 개발 비용으로 100만 달러 투자, 블록체인 기반 DDM 타운 메타버스 기술 투자, 블록체인 기반 토큰 생태계 컨설팅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입니다. 네, 두 분 대표님 설명해 주시고요. 그건 OS에서 오는 거예요? 네, 교환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응시해 주시고 사진 촬영할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600만 원 남았다고 그러니까 두 달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 저희 협약식은 끝이 났지만 이 축하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서로 얼굴이 보이도록 네, 잘 서주세요. 오늘 협약식을 진행하신 대표님들의 앞줄에 서주시기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중간중간 얼굴이 잘 보이도록 네, 잘 서주세요. 자, 일단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위치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찰칵!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이 보이기 때문에 웃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번에는 화이팅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손을 올릴까요? 오른쪽 손? 오른쪽 손? 마스크 벗고. 자, 마스크 벗고 한번 찍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잠깐 마스크 내려주시고. 자, 오른쪽 손 올려서 화이팅 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여러분 만찬 즐기시면서 발표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테이블 위에 있는 질문지에 적어서 진행 요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을 즐기시다가